이번 수업은 EBS 올림포스 고난도 7%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번 기말시험 대비해서 선생님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함수 부분부터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올림포스 고난도 136페이지 7% 고득점 문항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1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를 우리는 fx, x제곱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으로 정의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제곱해서 나온 값의 각 자리의 수의 합을 함수 값으로 정의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계산해봐라. 자, 이건 이제 우리가 7%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했지만 정의역을 그냥 대입해서 나온 결과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의역이 이렇게 1, 4, 5, 6, 9로 다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찾으면 되는 거야. F1은 뭐야? 1의 제곱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1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정의역 중에 2는 없잖아요. 그죠? F4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의 제곱은 16이잖아요. 1 더하기 6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죠? 7. 그렇죠. 그 다음에 5. F5는 얼마죠? 25죠. 25도 지금 2 더하기 5니까 7이죠.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하라는 얘기. 끝까지 해볼게요. F6은 36이니까 3 더하기 6 해서 9 나오죠? 그 다음에 F9는 81이니까 9 나오죠. 그럼 여기서 치역은 1, 7, 7, 9, 9가 치역인데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1, 7, 9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17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정도의 문제는 7%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고난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항등함수는 어떤 게 항등함수라고 했죠?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x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x죠? 이게 fx인데 이 fx가 x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의 해가 그치? x가 될 수 있는 즉 정의역에 될 수 있는 그런 x들이라는 얘기죠.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3차 방정식은 아주 간단한 분해가 되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x로 먼저 분해가 되고 그 다음 2차식은 1차와 1차의 곱으로 분해되는 아주 쉬운 기본 꼴이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도립제법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 등식을 만족하는 x값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자, 그게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1, 3개 나오죠? 이 3개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을 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x값은 마이너스 4 또는 0 또는 1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 3개의 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2의 세제곱까지 만들 수 있죠? 맞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1을 빼줘야 돼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우리가 원소 3개 가지고 집합 만들면 8개 만들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공집합을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공집합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나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와 나 조건을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가와 나 조건은 1대1 대응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뭐 1대1 대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1대1 대응인 함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절대값이 있으면 1대1 대응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 절대 될 리가 없다 그랬죠. 왜 그러죠? 절대값이 있으면 이 절대값을 계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이 두 개 존재하는 거예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대1이 절대 될 리가 없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일단 가는 기억은 일단 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돼요. 되지. 그거는 그래프로 쉽게 증명이 되죠? 네. 우리가 1차 함수는 직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니은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디귿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2차 함수도 포물선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그래프예요. 네. 그건 알고 있죠? 네. 네. 따라서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은 2번.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함수 g와 f의 합성함수가 정의되도록. 자, 정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수가 정의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함수의 뜻이 뭐예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치?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도 함수로 정의가 되려면 너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있잖아, 그지? 네.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 값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똑같은 값이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가 정의된다는 말은 함수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거기 밑줄 그어야지. 함수가 정의된다. 아, 함수 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F1. F1이 뭐예요? 응? A. 그렇지. A 플러스 3이죠. 그쵸? 이 A 플러스 3을 X에 다시 대입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이 GX 보면 GX의 정의역이 뭐예요? FX의 정의역도 1, 2, 3이고 GX의 정의역도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정의역이 지금 1, 2, 3 중에 하나로 존재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정말 이해되니? 네.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F1이 만약에 4가 나왔어. 그럼 G4를 계산해야 되는데 G4의 함수값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왜죠? 정의역이 1, 2, 3밖에 없으니까. G4라는 함수값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GX에 해당하는 이 X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 못 봐야 돼.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3이 1 또는 2 또는 3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일까? 네. 그럼 또 똑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면 F2 생각할 수 있겠죠? 네.
F2는 A 플러스, 그러니까 F2가 2A 플러스 3이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또는 2 또는 3이 나와야 되는 얘기잖아. 네. 받아들이니? 네. 그러면 F3 같은 경우는 3A 플러스 3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얘도 1 또는 2 또는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받아들이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누구예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당연히 제일 작은 값은 A 플러스 3인 거고, 맞지? 네. A가 음수였다면 제일 작은 값이 3A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럼 A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생각하고, 이해되니? 네. 이게 제일 작다면 1, 2, 3 중에 너는 무조건 몇 되는 거야? 다 서로 다 다른 수니까. 같은 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양수니까, 그지? A랑 2A랑 3A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숫자고 1, 2, 3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너가 1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 A가 양수였다고 생각했잖아. 네. 그런 숫자는 처음에 존재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안 된다는 거.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네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너가 1이려면 A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되죠. 맞아요? 네. 받아들여요? 그럼 너한테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해 보세요. 1, 2, 3 중에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뭐밖에 없어? 그렇죠. 0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진짜로? 이해돼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주어진 보기에서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세요. 이해돼요?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번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얘는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존재할 수 없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안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되는 거야? 얘가 안 되지. 안 돼. 0일 때는 되는 거야? 되잖아. 1일 때 되는 거야? 안 되지. 2일 때 당연히 안 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는 거잖아. 네, 좋습니다. 그 A가 음수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아니, 음수가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큰지 안 큰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3은 다 똑같은데 A, 2A, 3A 중에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구분해야 되잖아.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제일 큰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양수, 음수 구분하고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찾아본 거야. 근데 양수일 때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고 음수라고 해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다라는 결론이 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수가 뭐밖에 없어. 그게 0이라고 도달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역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fx가 따로 또 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합성함수 물어보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생님이 팁을 줄 거예요. 알았죠? 그 팁을 잘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문제 풀 때 구간을 나눠서 식을 계속 다시 계산해야 돼요. 원래 합성함수 식을 만들어내.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식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야. 합성이 몇 번 됐느냐에 따라서 계속 식을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구간에 따라서 함수 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간에 따른 함수 식을 다르게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석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얘를 접근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너 합성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식으로 구하고 싶은 거야. 값이 아니라. 이해돼요? 그럼 fx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나
2x-1이란 말이야. 맞아? 네. 그러면 당연히 합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할 건지 여기다 대입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그러려면 이 범위를 또 나눠야 되지. 얘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x를 또 찾아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또 2x-1의 함수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면 다시 이 결과를 또 범위를 나눠야 되는 거야. 2x-1의 함수값의 범위를 또 나눠야 된다고. 이거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냐, 아니면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냐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었다고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너가 만약에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었다면 여기다 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합성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만들어진 또 식들, 범위에 따른 또 식들이 존재하겠지. 그걸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작업을 해서 또 한 번 더 합성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범위를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얘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느냐?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야 될 합성함수가 한 번만 합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두 번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방정식까지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네. 이 합성함수랑 y는 x라는 직선과 몇 번 만나 이거 물어본 거야 지금. 이해돼? 네. 이 합성함수랑 y는 x랑 몇 번 만나냐고 물어본 거야. 해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실제로 해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몇 번 만나는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뭘 알아내는 게 편하죠? 그래프를 알아내는 게 편하단 말이야. 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값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해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까 같은 작업,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작업 다 해야 되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는 거야. 함수값의 그래프의 특징은 다 1차죠. 그러니까 합성이 여러 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1차일 거예요. 1차를 어차피 대입하면 또 1차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 합성함수도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그러면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그래프가 직선 모양일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직선을 그리려면 보통 두 점을 알면 되지. 맞아,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두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기준점이면 너무 명확하게 그릴 수 있죠. 처음과 끝이라. 맞아, 틀려. 맞잖아. 범위 내에 있는 직선을 그리고 싶을 때 처음 출발하는 점과 마지막 끝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그냥 쭉 직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기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범위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자, 한 번 합성이 되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fx가 다시 정의역이 될 거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얘가 다시 정의역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때 너의 값을 만약에 k라고 치자. 이해돼? 이때 이 k 값이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지, 이 k 값이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식이 바뀐단 말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fx의 결과가 0일 때랑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직선일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너하고 너 사이에 있을 거니까. 너무 명확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여기는 x의 값이야? fx의 값이야? fx의 값이잖아. 처음에 한번 합성하면 fx라는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0이고 네가 1면 이 사이에 이제 2분의 1이 있겠죠? 네.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랑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남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면 자 2분의 1일 때 값이 지금 두 번 만났죠. 네. 그 얘기는 2분의 1이 되는 이 fx의 결과가 지금 두 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만나는 이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네. 그때 함수값 2분의 1이 되는 함수값 x를 지금 찾으면 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또 기준점이 0하고 1은 당연히 기준이죠. 처음 끝나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몇 개 존재해. 이 그래프랑 만나는 0이 되는 값은 여기 한 번 있잖아요. 여기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되겠어? 1이 될 때는 두 개 있죠. 여기도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여기서 지금 체크해야 될 함수값 0, 2분의 1은 0, 2분의 1은 지금 원래 있던 fx의 결과에 비춰보면 총 몇 번? 5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준점이 5개인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이게 합성이 이렇게만 됐다라고 치면 이렇게만 됐다라고 치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0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너한테 그냥 0 대입하면 돼. 0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얼마죠? 1이죠. 네. 그 f1을 다시 대입하려면 여기다 또 1 대입할 거 아니야. 네. 맞아 틀려. 그러니까 f하고 합성한 함수값의 0의 함수값은 얼마더라? 어? 다시 0 대입하면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온 1이라는 결과는 여기다 또 대입해야 되잖아. 그지? 그거 얼마야? 1. 그래서 1 나오잖아. 그래서 처음에 0,1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럼 이제 2분의 1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틀려. 네. 그때 얘가 2분의 1이고 얘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 그지? 네. 따라서 우리는 몇을 대입해봐야 돼요? 4분의 1을 대입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 대입하면 여기서 이제 봐봐. 4분의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분의 2분의 1 나오지. 그럼 다시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 중에 얘는 4분의 1,0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처음에 0일 때 1 나왔고 4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0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 체크해봐. 그러면 2분의 1, 0이지 이제 알았지? 네. 그럼 0, 몇이야? 다시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1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합성 2번 한 게. 지금 합성한 게.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체크해 나가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랑 너 y는 x랑 몇 번 만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y는 x랑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2번 합성하면은 이 결과를 다시 봐야 되잖아. 맞아 틀려. 맞지? 네.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는 어디에 있는 거야? 저기 있잖아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걸 보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처음 똑같이 또 돌아가야 돼. 2분의 1 기준으로 또 나누는 거야. 받아들여? 네. 그러면 보세요. 0일 때, 2분의 1일 때, 또 1일 때 똑같이 나눠. 이렇게 나누면 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즉 9개의 기준점을 체크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받아들이니? 그럼 이제 똑같이 가는 거야. 처음에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됐지?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이제 여기가 1일 거니까 1 대입하면 1 나왔지. 이번 합성이 이미 2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이제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걸 보고 그냥 바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fx니까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러면 당연히 얘도 처음에 0,1에서 출발한다는 거다. 그러면 이 기준점은 다시 기울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4분의 1을 따면 얘는 그거의 절반인 8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지? 받아들이니? 그러면 8분의 1 처음에 8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온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래서 8분의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니까 8분의 1,0을 지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점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저 함수 그래프의 패턴도 눈에 보일 거고 실질적으로 패턴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냥 점만 찍을 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점만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 맞아, 틀려. 그럼 y는 x라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가 어찌됐든 1,1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는 1,1을 지나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면 내가 합성한 그래프랑 이 y는 x라는 그래프랑 몇 번 만나는지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보고 세면 돼요. 몇 번 만나는지 눈으로 보고 세면 그게 답일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만나잖아. 그치? 이해되냐 안 되니? 이게 답인 거야. 되겠어요? 네.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나눌 때 이걸 보고 범위를 보고 다시 식을 찾아서 다시 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지.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자, 우리가 보통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가장 기본꼴이 셋 중 하나라 그랬죠. 함수값을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역함수 식을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여기서 대놓고 지금 함수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함수값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역과 치역을 바꾸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값이 역함수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다시 너의 정역과 치역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F1이 되고 결과가 3이 되겠죠. 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수값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특히나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역과 치역을 바꾸는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F1은 x값이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1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겠지? 네. 그래서 a 플러스 1이 3인 거니까 a가 2라는 걸 먼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g-1의 함수값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k1이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g1의 함수값을 k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정역과 치역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fk1이 마이너스 1인 k1을 찾으면 되고 얘는 fk2가 1인 k2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이런 거 찾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찾았는지 혹시 기억나요? 둘 다 대입해서 물론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항상 치역을 보고 어디다 대입할지 결정할 수 있으면 진짜로 잘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치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차함수 그래프 다 그릴 줄 알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0,1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y의 범위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네. 그러면 내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얘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야? 없지. 얘는 함수값 자체가 무조건 1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이런 음수의 함수값을 얘가 가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여기다도 대입해보고 여기다도 대입해볼 건데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함수값 치역을 보고 여기다 대입할 건지 여기다 대입할 건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대로 얘는 치역의 범위가 1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은 x 플러스 1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K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 같은 원리에서 얘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당연히 위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맞았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K1과 K2를 찾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자, 보세요. 선생님 이것도 우리 레벨업 문제 풀 때 이 문제도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었죠. 네.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뭘 봐야 된다? 정역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역의 범위가 어떤 구간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 모양이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해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역의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실수에서 만약에 정역이 주어져 있다면 그 그래프는 반드시 단순한 그래프여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단순 그래프는 뭐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알겠지? 이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그럼 18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 그래프를 가져야 돼요. 단순 그래프를 가지려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봐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fx의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서 하나는 e-ax 플러스 40 a의 함수값을 갖고 하나는 a 플러스 3x 마이너스 20이라는 함수값을 갖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그래프 막 일일이 다 생각하려고 하잖아.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한테 다 배웠으니까. 실수 전체의 범위가 정역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랬지. 그 얘기는 뭐야? 둘 다 1차식이니까 둘 다 직선의 모양이고 두 직선이 기울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기울기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뭐만 같으면 돼? 부호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네가 플러스이고 네가 마이너스일 때 네가 마이너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게 돼 있거든. 받아들여 봐야 돼. 따라서 우리는 e-a와 a 플러스 3의 곱이 0보다 크다 라고 정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호가 같다면 곱했을 때 0보다 커질 거야. 이해 되겠지? 네. 근데 선생님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네.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이 x가 보세요.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하고 x가 20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따로 다르잖아. 그때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지. 네. 네. 이해돼야 안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너한테 20을 대입한 결과랑 너한테 20을 대입한 결과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A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A 값의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느낌상 같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20을 대입해보면 알겠지만은 20을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너한테 20 대입한 거랑 너한테 20 대입한 거랑 똑같죠?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점에 21대 점에서 아니, 똑같은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면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기초적인 이론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생님이 레벨업 문제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인버스 x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함수 fx는 1대1 대응이다.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역함수가 존재해. 근데 나는 역함수의 함수값을 알고 싶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구하냐?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계산하고 싶은 역함수의 함수값을 k라고 놓고 역함수의 정의에서 fk는 3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지? 네. 그러려면 얘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f x여야 하겠지. fx에 k를 대입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함수식은 관계식은 f x가 아니죠. 따라서 f x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입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냥 멍청한 사람은 여기다 그냥 k 대입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대입하고 싶으면 너를 k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fx 찾는 게 아우 나 좀 짜증나. 물론 찾기는 엄청 쉽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fx를 구하지 않고 이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2분의 x-1이 k1 때 x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x는 2k 플러스 1이 되죠? 얘를 지금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지만이 그게 3인 거예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이렇게 찾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fx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1차식이니까 fx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fx를 찾고 거기에 k를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정말 바보같이 x가 k인데 그러면서 여기 x 보이니까 여기다 k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넥스트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x에서 y를 함수 fx가 지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를 알려줬죠. 그죠? 함수식을 알려줬죠. 네. 그때 역함수를 우리가 또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래프는 우리 그리기 쉬워 어려워?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는 쉬워요. 쉽다고 했어야 되는 거.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는 절대값 있어봤자 어차피 그리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배운 친구들은 범위를 먼저 나눴어야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어떻게 범위를 나눕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해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식 하나 찾아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함수식 찾아보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식 이렇게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함수식하고 이 범위에 있는 함수식하고 이 범위에 있는 함수식이 세 개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fx로 두고 이 역함수를 다시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역의 범위가 처음에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정역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가 그러니까 공역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따지고 역함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원칙상은 이렇게 풀어야 되지. 대답. 네. 네, 원칙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당연히 안 풀죠. 왜? 선생님 얘 1차인데요? 1차니까 당연히 절대값 계산해도 무조건 1차로 나올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지? 근데 우리가 1차식은 무조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알지? 그러면 우리가 강의 초반에 배웠지만 합성함수 구할 때도 배웠지만 직선을 그릴 때는 두 점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두 점을 아무 두 점이나 찾아도 되지만 항상 선생님은 기준점을 잡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 기준점을 잡고 가면 돼. 그럼 그래프가 엄청 쉽게 그려져. x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가 얼마일 때? 3일 때가 두 개가 기준인 거예요. 절대값이 0일 때가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네.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다. 0 대입하면 나오는 함수값 그냥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야. x가 0일 때 얼마 돼요? 3되죠. 네. 그럼 얘는 0,3에서 출발하는 거야 지금.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네. 그래서 3,6에서 3,6도 지나야 되는 거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0보다 작은 것도 원래 체크를 해야 돼. 그래프 다 그리려면. 네.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은 거는 함수값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네.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네. 맞아 틀려.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4 정도 되는 거 그냥 체크해 보자는 거야. 이 다음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해돼 안 돼? 네. 그래서 4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8 더하기 1이지. 네. 그러니까 얘는 4, 얼마를? 9를 지나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맞아요. 받아들이지. 그러면 내가 이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렸잖아. 네. 그치? 그럼 역함수 그래프도 못 찾겠냐? 당연히 찾는 거야. 왜? 기준점은 똑같거든. 근데 우리가 그 기준점을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한 점의 특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하잖아. 그러면 0,3을 우리가 y는 x에 대칭하면 3,0이 되겠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3,6을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6,3이 3. 되는 거야. 6,3이 되는 거야. 6,3. 4,9를 어떻게 하면? 9,4가 되겠지. 이해되냐 안 되냐? 돼요. 그러면 너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럼 봐봐. 이미 끝난 게 이 구간에서의 직선과 이 구간에서의 직선이 다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역함수 식도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미 두 점을 알고 있잖아. 두 점을 알고 직선의 방식 맞추라 그러면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3,0하고 6,3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구해봐. 그러면 x 증가랑 분의 y 증가를 따져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이지. 맞았지. 맞아요. 그리고 3,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쓰면 되잖아.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 3과 b 사이에 있을 때 x 플러스 a가 됐고 b보다 커나 같을 때 cx 플러스 1이 됐잖아요. 지금 딱 봐도 여기가 c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잖아. 그리고 3부터 6까지니까 딱 봐도 얘가 b지? 그지? 그럼 c는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답이잖아. 그지? 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있지만 x 증가량 얼마죠? 3 y 증가량 1 그러니까 기울기는 3분의 1 그러면 c가 3분의 1인 것도 그냥 찾을 수 있잖아. 이해되니?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 거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직선 모양이라면 우리가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기준점만 잘 이용하자 이거예요. 선생님의 이론, 지론 알겠습니까? 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굳이 뭐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풀 필요 있어요? 아니. 당연히 없잖아. 해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꼭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21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대1 함수다 라고 했죠. 네. 1대1 함수는 어떤 걸 만족해야 1대1 함수예요? 공식과 하나가 정의역을 우리가 x, i라고 했을 때 임의의 x1과 x2에 대하여 정의역이 다르면 모두 다르다. 시역도 다르다. 이걸 만족하면 1대1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여기에 추가해서 만약에 공역과 시역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만족하면 1대1인 거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x가 지금 1, 2, 3이에요.
정역 x가 1, 2, 3이에요. 네. 공역은 1, 2, 3, 4 옵니다. 됐죠? 네. 이 조건 일단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뭐냐면 F1이랑 F3이랑 함수값을 더해서 5가 나온 거지. 네. 자, 1이 선택한 함수값하고 3이 선택한 함수값하고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돼.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F1을 선생님이 만약에 F1을 A라고 그러고 F3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지금 5가 됐다는 거잖아. 네. 맞지? 네.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두 개를 더해서 5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연히 안 되지. 1대1이어야 되니까. 그지? 네.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1, 4, 2, 3, 3, 2, 4, 1. 몇 가지죠? 네. 네 가지. 자,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였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 함수의 개수는 항상 경우의 수 생각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네. 그럼 일단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네. 네 가지였다. 그러면 이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의 함수값은 얘네 둘이 선택한 거 말고 다른 거에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럼 여기서 이미 두 개가 선택되어져 있을 거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F2의 함수값은 몇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있잖아. 맞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12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선생님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경우의 수를 접근해야 돼요. 우리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그치? 네. 특히 1대1 함수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어요. 증가 함수도 알려줬고 다 알려줬죠? 네. 네, 좋아요. 22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이것도 기본 문제구나. 왜 기본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프를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의 2배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맞아요, 틀려요. 자, 이제 출발해 봅니다.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의 2배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로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러싸여 있다는 넓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교점을 찾아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니? 그러니까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직선과 y는 x하고 만났을 때 이 교점을 찾으려면 당연히 치역 보고 계산해야 되는 건 알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연립할 수 있죠? 네. 이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누구야? 3분의 1x 플러스 2였죠? 네. 얘랑 x랑 연립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이 직선과 y는 x하고 만났을 때도 점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 직선은 누구죠? 2x 플러스 2였단 말이야. 2x 플러스 2하고 x하고 만났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면 교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x 플러스 6은 3x. 2x가 6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얼마나? 3. 그럼 얘는 몇 컴마 몇? 3 컴마 3을 지금 교점으로 갖는다. 많은 거 하나 찾았어요. 되겠죠? 네. 자, 얘도 연립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 정도 얘는 교점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제 쉽게 구해지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고 하잖아. 그지? 또 멍청한 사람은 이걸 밑변으로 놓고 얘를 막 높이 찾으려고 이러고 있을 거야. 그거는 진짜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다. 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네. 자, 선생님은 여기서 물론 삼각형 그릴 수도 있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쉬운가? 먼저 확인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밑변일 때 얘가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얘를 밑변으로 오면 얘가 높여야 될 거예요. 돼야 안 돼? 자, 1순위로 제일 멍청한 사람보다 얘를 밑변으로 보는 사람은 1순위로 멍청한 사람. 오케이? 네. 자, 2순위로 멍청한 사람은 물론 멍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막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부분 넓이 구하는 사람 2순위로 멍청한 사람. 알겠지? 우리는 1순위로 멍청해서도 안 되고 2순위로 멍청해서도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주어진 조건에서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이해되니? 근데 이걸 우리가 나눠서 넓이를 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y절편이 얼마죠? 2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밑변이 2고 높이가 2,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 나와? 2. 됐죠? 네. 밑변이 2고 높이가 얼마? 3.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3. 따라서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5인데 얘는 역함수랑 둘러싸여 있어야 되니까 이거의 몇 배다?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0이어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함수 첫 번째 파트 7% 고난도 문항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네.